지난해 여름 경기도에 거주하는 김모 씨 67세는 평소처럼 건강하게 지내던 중 갑작스럽게 쓰러졌습니다. 응급실로 급히 이송된 김 씨는 급성 뇌경색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료진이 김 씨의 식습관을 조사한 결과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김 씨는 매일 아침 라면을 끓여 먹으면서도 간이 부족하다며 추가로 소금을 한 숟가락씩 더 넣어 먹는 습관이 있었던 것입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김 씨뿐만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같은 병원에 입원한 뇌졸중 환자 10명 중 8명이 과도한 나트륨 섭취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그 주범은 바로 우리가 매일 무심코 사용하는 그 조미료였습니다. 안녕하세요. 2800 새가족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해드릴 이야기는 정말 중요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매일 이 조미료를 사용하고 계시지 않나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해 더욱 유익한 정보를 준비하겠습니다. 해시태그 숨어있는 살인자, 과도한 나트륨.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소금, 간장, 된장, 고추장 등의 조미료에는 나트륨이 가득합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하루 나트륨 섭취량을 2000mg 미만으로 권장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 나트륨 섭취량은 무려 3273mg입니다. 권장량보다 60% 이상 많이 섭취하고 있는 것이죠. 더욱 심각한 문제는 시니어분들의 나트륨 섭취량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경우 평균 3800mg의 나트륨을 섭취하고 있어 젊은 층보다 훨씬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나이가 들면서 미각이 둔해져 더 짠 음식을 선호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나트륨이 뇌졸중을 부르는 무서운 과정. 나트륨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우리 몸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먼저 혈액 속 나트륨 농도가 높아집니다. 그러면 우리 몸은 이를 희석하기 위해 더 많은 수분을 혈관 안으로 끌어들입니다. 결국 혈액의 양이 증가하면서 혈압이 급격히 상승하게 됩니다. 높아진 혈압은 혈관벽에 강한 압력을 가하게 됩니다. 특히 뇌혈관은 다른 혈관보다 얇고 섬세해서 이런 압력 변화에 매우 취약합니다. 지속적인 고혈압은 뇌혈관벽을 손상시키고 결국 혈관이 막히거나 터지게 만들어 뇌졸중을 유발합니다. 해시태그 조미료별 나트륨 함량 알고 계신가요? 소금 작은 한 술 2300mg. 하루 권장량을 한 번에 초과하는 양입니다. 김치찌개나 된장찌개를 끓일 때 소금을 한두 번 더 넣는 것만으로도 권장량을 훌쩍 넘어버립니다. 간장 한 큰술 900mg. 볶음밥에 간장 2큰술만 넣어도 하루 권장량의 거의 절반에 달합니다. 여기에 반찬으로 김치나 젓갈을 먹는다면 나트륨 섭취량은 더욱 늘어납니다. 된장 한 큰술 800mg. 된장찌개 한 그릇에는 보통 된장이 2에서 3큰술 들어갑니다. 이것만으로도 1600-2400mg의 나트륨을 섭취하게 됩니다. 고추장 한 큰술 500mg. 비빔밥이나 떡볶이에 고추장을 넉넉히 넣어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역시 상당한 나트륨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라면 스프 한 봉지 1800mg. 라면 하나만 끓여 먹어도 하루 권장량에 거의 도달합니다. 여기에 김치나 단무지를 곁들이면 권장량을 훨씬 초과하게 됩니다. 해시태그 뇌졸중 위험을 높이는 나트륨의 숨겨진 진실. 최근 대한뇌졸중학회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나트륨을 하루 권장량보다 50% 이상 많이 섭취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뇌졸중 발생 위험이 23% 높았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나트륨을 갑자기 많이 섭취했을 때의 급성 반응입니다. 한국의학연구소에서 실시한 실험에서 평소 저염식을 하던 참가자들에게 하루 동안 나트륨 5000mg을 섭취하게 했더니 24시간 이내에 수축기 혈압이 평균 18mmHg, 이완기 혈압이 12mmHg 상승했습니다. 이는 뇌졸중 발생 위험을 단기간에 급격히 높이는 수치입니다. 특히 65세 이상 시니어분들의 경우 이런 변화가 더욱 극명하게 나타납니다.
나이가 들면서 신장 기능이 떨어져 나트륨 배설 능력이 감소하고 혈관 탄력성도 줄어들어 같은 양의 나트륨을 섭취해도 젊은 사람보다 혈압 상승폭이 더 큽니다. 나트륨이 뇌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 나트륨의 문제는 단순히 혈압 상승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과도한 나트륨 섭취는 뇌혈관의 내피세포를 직접 손상시키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내피세포가 손상되면 혈관 내부가 거칠어져 혈전이 생기기 쉬운 환경이 됩니다. 또한 나트륨은 뇌 속 염증 반응을 증가시킵니다. 염증이 지속되면 뇌혈관벽이 약해지고 결국 출혈성 뇌졸중의 위험도 높아집니다. 실제로 일본의 한 연구에서는 나트륨 섭취량이 많은 지역일수록 출혈성, 뇌졸중 발생률이 높다는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해시태그 숨어있는 나트륨 폭탄들. 우리가 평소에 먹는 음식 중에는 생각보다 많은 나트륨이 숨어 있습니다. 특히 가공식품에는 보존과 맛을 위해 상당량의 나트륨이 첨가됩니다. 김치 100g 600mg. 한국인의 밥상에 빠질 수 없는 김치도 나트륨 함량이 높습니다. 김치 한 접시만으로도 상당한 나트륨을 섭취하게 됩니다. 젓갈류 한 큰술 1200mg. 명란젓, 창란젓, 새우젓 등의 젓갈류는 나트륨 함량이 매우 높습니다. 밥 한 그릇에 젓갈 반찬 하나만 곁들여도 권장량의 절반 이상을 섭취하게 됩니다. 베이컨 2장 400mg. 아침 식사로 인기 있는 베이컨도 나트륨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계란과 함께 먹으면 맛있지만 나트륨 섭취량은 크게 늘어납니다. 치즈 한 장 200mg. 샌드위치나 토스트에 넣는 치즈 한 장에도 적지 않은 나트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통조림 한 캔 800-1200mg. 참치 통조림, 콩 통조림 등 각종 통조림 식품에는 보존을 위해 많은 나트륨이 첨가됩니다. 해시태그 뇌졸중 예방을 위한 저염 생활법.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나트륨 섭취를 줄이면서도 맛있는 식사를 할 수 있을까요?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실용적인 방법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천연 조미료 활용하기. 소금이나 화학 조미료 대신 천연 재료로 맛을 내보세요. 마늘, 생강, 양파, 대파는 짠맛 없이도 깊은 맛을 만들어줍니다. 특히 마늘에 들어있는 알리신 성분은 혈관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2. 신맛과 매운맛 적극 활용. 식초, 레몬즙, 고추 등을 활용하면 소금 없이도 풍부한 맛을 낼 수 있습니다. 신맛은 짠맛을 대신할 수 있는 훌륭한 대안이며 적당한 매운맛은 식욕을 돋우면서도 나트륨 섭취를 줄여줍니다. 3. 허브와 향신료 사용하기. 로즈마리, 타임, 오레가노, 바질 등의 허브나 후추, 정향, 계피 같은 향신료를 사용하면 소금 없이도 풍미 있는 요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재료들은 항산화 효과도 있어 건강에 더욱 좋습니다. 4. 단계적으로 소금 줄이기. 갑자기 모든 짠맛을 없애면 음식이 싱거워서 식사가 즐겁지 않을 수 있습니다. 2주에 10%씩 조금씩 소금을 줄여나가면 미각이 적응하면서 자연스럽게 저염식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칼륨이 풍부한 식품 섭취. 바나나, 토마토, 시금치, 감자 등 칼륨이 풍부한 식품을 많이 드세요. 칼륨은 체내 나트륨 배출을 도와주어 혈압 조절에 효과적입니다. 단, 신장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의사와 상담 후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해시태그 외식할 때 나트륨 줄이는 똑똑한 방법. 요즘은 외식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외식 메뉴는 대부분 나트륨 함량이 높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만 기억하시면 외식할 때도 나트륨 섭취를 줄일 수 있습니다. 1. 국물은 적게 건더기는 많이. 찌개나 국을 드실 때는 국물보다는 건더기 위주로 드세요. 국물에 나트륨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라면을 드실 때는 스프의 양을 반으로 줄이거나 야채를 많이 넣어서 전체적인 나트륨 농도를 낮춰보세요. 2. 소스는 따로 달라고 요청. 샐러드나 스테이크를 주문할 때는 소스를 따로 달라고 하세요. 이렇게 하면 소스 양을 조절할 수 있어 나트륨 섭취를 줄일 수 있습니다. 3. 담백한 요리 선택하기. 짜장면보다는 볶음밥, 탕수육보다는
수육처럼 상대적으로 담백한 메뉴를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시태그 나트륨 배출을 돕는 생활습관. 나트륨 섭취를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섭취한 나트륨을 몸 밖으로 배출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1. 충분한 수분 섭취. 하루에 8잔 이상의 물을 마시면 신장에서 나트륨을 걸러내는 기능이 향상됩니다. 특히 짠 음식을 먹은 후에는 평소보다 물을 더 많이 마셔주세요. 2. 규칙적인 운동. 적당한 운동은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나트륨 배출을 촉진합니다. 걷기, 수영, 자전거 타기 같은 유산소 운동을 주 3회 이상 회당 30분씩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스트레스 관리. 스트레스는 혈압을 높이고 나트륨의 악영향을 더욱 크게 만듭니다. 명상, 독서, 음악 감상 등 자신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아 실천해 보세요. 4. 충분한 수면. 수면 부족은 호르몬 불균형을 일으켜 나트륨 배출 능력을 떨어뜨립니다. 하루 7-8시간의 충분한 수면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해시태그 뇌졸중 전조 증상 놓치지 마세요. 나트륨 관리와 함께 뇌졸중의 전조 증상을 알아두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다음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병원을 찾아가세요. 1. 갑작스러운 언어장애. 말이 어눌해지거나 다른 사람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증상입니다. 2. 심한 두통. 평소와 다른 극심한 두통이 갑자기 나타납니다. 3. 시야장애. 한쪽 눈이 잘 보이지 않거나 시야가 흐려집니다. 4. 균형 감각 상실. 갑자기 어지럽거나 걸을 때 중심을 잡기 어려워집니다. 안면 마비나 팔다리 마비. 얼굴 한쪽이 마비되거나 팔다리에 힘이 없어집니다. 이런 증상들은 뇌졸중의 골든타임인 3시간 내에 치료를 받으면 후유증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방이 가장 좋은 치료법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해시태그 건강한 노후를 위한 실천 방안. 뇌졸중은 한번 발생하면 완전한 회복이 어려운 질환입니다. 따라서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제안드립니다. 1. 나트륨 섭취량 기록하기. 일주일 동안 본인이 먹는 모든 음식의 나트륨 함량을 기록해 보세요. 생각보다 많은 양의 나트륨을 섭취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2. 가족과 함께 저염 식단 계획하기. 혼자서는 지키기 어려운 저염식도 가족이 함께하면 훨씬 수월합니다. 함께 요리하고 함께 건강해지는 기쁨을 나눠보세요. 3. 정기적인 건강검진. 혈압, 콜레스테롤, 혈당 등을 정기적으로 체크하여 뇌졸중 위험 인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하세요. 4. 금연과 금주. 담배와 과도한 음주는 혈관을 손상시켜 뇌졸중 위험을 높입니다. 이미 하루 권장량을 넘는 나트륨을 섭취하고 있다면 더욱 철저한 금연, 금주가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내용을 정리하면 우리가 매일 무심코 사용하는 소금을 비롯한 각종 조미료가 얼마나 위험한지 알 수 있습니다. 단 하루만 해도 뇌졸중 위험을 크게 높일 수 있는 나트륨, 이제는 더 이상 무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절망하지 마세요. 오늘부터라도 조금씩 실천한다면 충분히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천연 조미료 사용하기, 단계적으로 소금 줄이기, 칼륨 풍부한 음식 섭취하기, 충분한 수분 섭취하기 등 작은 변화들이 모여 큰 건강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건강을 위해 오늘부터 저염 생활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더 좋은 건강 정보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혈관을 깨끗하게 만드는 음식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